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장밋빛 AI 청사진의 허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짜 AI 강국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속빈 강정 같은 약속으로는 결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조 투자, 액수만 앞세웠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국가 전략이 없습니다. 좋은 말만 모은 백화점식 나열 계획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책임 있는 투자는 전략에서 나옵니다. 둘째, K-이니셔티브, KAI, 이름만 바꿨지 윤석열 정부 정책의 재탕입니다. 현 정부의 AI 반도체 이니셔티브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야당 후보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셋째, GPU 5만 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 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운영 전략이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GPU 국내 재고를 싹쓸이하고 있는 현상 또 제대로 막기나 하겠습니까? 넷째, MPU 데이터 인재,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입니다. 활용 생태계 없는 MPU, 고품질 데이터 전력 없는 데이터 개방, 핵심 인재 유치 없는 대학 설립은 공허한 약속뿐입니다. 저는 AI 전략 핵심은 돈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천인계획처럼 좋은 인재가 우리 산업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인재가 돌아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째, AI 규제, 합리화 수준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제로로 가야 합니다. AI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합리화라는 이름의 찔끔 규제 완화는 로는 글로벌 속도전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AI 규제 프리, 네거티브 규제 전면 AI 규제 프리 상태에서 AI 패권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AI 규제 프리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저는 이재명 후보는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R&D 지원을 외치고 지금 행동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로 보입니다. 경직된 노동 규제로 R&D 발목을 잡으면서 AI 강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도체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부터 국회에서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부분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로만 AI 강국을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입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짓말 공약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나경원 절박한 마음으로 AI 주권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AI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국가 전략을 약속드립니다. 핵심은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의 총력 구축입니다. 민관 총력으로 국가 컴퓨팅 인프라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 AI 인프라 전쟁을 지휘하겠습니다. 최소 1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최첨단 GPU 5만 이상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단단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특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반도체와 클라우드를 묶어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AI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시너지는 통합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셋째, 국가 인프라를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에 전폭 개방하여 누구나 마음껏 AI 혁신을 일으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산 MPU 활용 생태계를 정부가 직접 조성하여 GPU 종속을 넘어 K반도체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이 우리 MPU를 오히려 팔라고 읍소할 수 있게 대한민국 AI 생태계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섯째, AI 주권을 지키는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되 개인 정보와 국가 안보, 데이터 주권 수호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섯째, AI 전략의 승패는 결국 돈과 사람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 돈을 투자해도 이를 활용해 세계를 놀라게 할 최고급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이 천인계획 같은 파격적인 지원으로 해외 인재를 끌어들여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 개발에 성공한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저 나경원은 대한민국을 떠난 우리 최고의 AI 인재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과 파격적인 처우를 보장하는 AI 코리아 리더스 귀환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돈과 사람이 이 두 날개로 AI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AI 시대, 헛된 구호와 청사진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실력과 비전, 그리고 실행력을 갖춘 저 나경원에게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다음에 이어서 G5 경제강국 145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꺼진 성장 엔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국민 지갑은 든든하게 G5 경제강국 나경원이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대한민국 지키고 살릴 나경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G5 도약 경제를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5대 경제 강국,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저 나경원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은 145 프로젝트입니다. 잠재 성장률 1% 업, 그리고 소득 4만 불 달성, G5 강국 진입, 구체적인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 목표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지갑부터 든든하게 채우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곳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기살리기 패키지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 간이가세 기준을 1억 2천만 원까지 상향 검토하여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세액공제도 늘리겠습니다. 또 총 50조 원의 규모로 저금리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자금 숨통 틔워드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는 뿌리 뽑아서 공정 경쟁 환경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유리지갑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샐러리맨 월급쟁이 세테크를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과 자기개발 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드리고 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 소득을 확실히 늘려드리겠습니다. 가계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3대 부담, 에너지 공급 위해서 SMR 원전 적극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 늘려서 에너지 비용 부담 덜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효과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게 제4 이통 유치 등 공정경쟁 체제 구축으로 통신비 부담 낮추겠습니다. 과감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거비용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입니다. 초격차 기술과 과감한 혁신으로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기술 등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제가 직접 나서서 원샷 폐지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미래지향적 노동개혁 단행하겠습니다. 99만 원 가사 간병인 시대, 외국인 차별임금 도입으로 국민 돌봄 부담 덜어드리고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겠습니다. ILO 협약 111호 탈퇴를 주요 공약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과 저희 외교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지방 부활 프로젝트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에 파격적인 지원하겠습니다. 100만 생활인구 지역 육성, 지역대학 혁신, 재정 자율권 확대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G5 강국 경제가 성장의 경제는 성장의 온기가 소상공인, 샐러리맨, 청년, 어르신 등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합니다. 꺼진 성장 엔진 다시 불을 지피고 국민 지갑을 든든히 채우겠습니다. 저 나경원 실력과 경험 그리고 추진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전을 발표하는 것이 시급해서 오늘 AI 강국과 G5 경제 강국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AI 주권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 경제 공약이 145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잠재 성장률이 지금 사실상 한국은행이나 1.8, 1.6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0%에 가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1%를 높이는 노력을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사는 소득 수준 4만 불, 소득 4만 불을 돌파하겠다는 것이고요. G5 대국은 2045년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는 바로 우리가 초격차 기술, 신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산업에 어떠한 기업도 노미네이트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에너지를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마땅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저성장의 늪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격차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제가 100조 성장 펀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일 중국의 이 그동안의 그동안의 정책 중에서 부러운 것이 천인계획, 만인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의 유수한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갔고 그 과학자들이 지금 오늘날 중국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리더스, 기술 리더스들, 과학기술 리더스들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물론 대학에서 인재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두 축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굉장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소상공인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이 국민들의 지갑을 든든하게 하는 거 즉시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후보님이 조기 대선 원인 중에 하나가 한동훈 후보이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같이 이제 또 없는 후보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나 후보님을 계엄을 옹호하는 쪽이고 옹호하는 그런 정치인하고는 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 대선을 가져오고 끊임없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지금 보수 대통령 2명이 끌어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이 안 돼서 대통령이 그만두고 대선을 새로 하는 이런 국가적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정사상 어떤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동안 늘 진보 세력들은 보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소고기 촛불시 기억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의 언론에서 북한 신문들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하라는 보도를 5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조기 대선 탄핵은 결국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계엄을 제가 분명히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계엄이 잘못돼도 조금만 잘못돼도 대통령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제. 자, 이 정도 하시죠. 오늘 정책에 관한 토론회인데. 정책 토론회니까 헌재 결정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리적인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적인 생각이 다릅니다. 헌재는 그동안 절차 민주주의도 상당히 절차에 관한 제가 due process of law를 얘기했는데 절차에 관한 법원 측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결정을 했고 그래서 헌재 결정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당내 안철수 후보랑 안철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랑 AI 관련해서 소식을 내는 많은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좀 어떤 건지. 제가 아직 안철수 의원님 거랑 양양자 의원님 거 못 봤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의원님들 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산업 우리가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 사람, 돈 그리고 저는 규제 혁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AI에서 제가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 규제 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규제를 혁파하는 것 그리고 이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제가 반도체 특별법부터 고쳐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GPU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데요. 이거를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우리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마음 놓고 주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어제 무디스의 발표를 한번 보셨을 텐데요. 제가 체제 전쟁이라고 했더니 아니 왜 철진한 이념 체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었던 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이 이념이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디스의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좀 하향 조정하는 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유가 대한민국의 일종의 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것 플러스 뭐라고 썼냐면 유력 대선 주자의 기본소득 공약을 찝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걸 보시고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 안 한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반시장적 정책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쟁력은 후퇴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념이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할까요? 뭐 더 질문 있으실까요? 식사 시간도 됐는데 이 정도 하시죠. 뭐. AI 관련 하나 더 예, AI가 이제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중요한 게 AI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들을 막대한 개인정보를 다뤄야 되는 거고 개인정보를 국가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개인정보 허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 보호도 하면서 데이터 활용도 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 저렇게 AI가 강해진 거는요.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그것은 또 분명히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부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떻게 조화를 할수 있나요? 조화를 하는 거를